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2020년 2월 9일 밤 12시인데요. 아마 10일 날 새벽에 올릴 겁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게 민변이라 그럽니다. 민변. 근데 이게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지금 현 정부의 그 뒷받침을 하는 게 민변과 뭐 참여연대 이런 거죠. 그죠? 그 민변에서도, 현 정부에 대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현 정권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정 못 하겠다. 물러나라 이런 겁니다. 물러나라 이런 겁니다. 그 권경애라고 뭐 법무부인 뭐 해미러 변호사, 해미를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이 친구가 오늘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7일에도 올리고 9일에도 올렸어요. 단박에 갖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거를 들고 나옵니다. 다 아시죠? 1992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PK 경남 세력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다 빠져 죽자 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대화를 한 게 도청이 됐죠. 누구에 의해서요? 김대중 세력에 의해서. 그죠? 92년도. 그래가지고 이게 폭로가 돼버리죠. 폭로가 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었죠. 영향이 없어서 당선은 되는데 맞는 소리죠. 우리가 남이가 김영삼 대표가 후보가 안 되면은 다리에 빠져 죽다. 아니 지역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여됐었죠. 99년, 92년 12월 11일에. 근데 이거를 능가하는 사건이 뭐다? 지금 울산 관건 부정선거 사건이다. 이게 단순히 부정선거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탄핵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 180석 정도 가져오면 탄핵의 요건이 3분의 2니까 300석에서 200석이면 탄핵 가결이 되죠. 그럼 178석에서 170, 80에서 우리가 야권 통합 세력이 갖고 오면은 민주당에도 허물어집니다. 20, 30석은 빠져나와요. 걔네들도 다 586 주사 받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걔네들 지금 말을 못하고 공천받을 줄 꿍꿍꿍 앓고 말을 못하지. 이 관건 부정선거라는 거 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응? 일단 권경애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형사처벌 사안이다. 근데 지금 형사처벌을 못하죠. 대통령 외환 내란죄 외에는 못하죠. 그러면은 탄핵으로 갈 수뿐이 없다. 그죠? 그 탄핵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 광화문 세력들이 무조건 탄핵.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댓글을 어느 방송에도 끌었는데 그게 돈벌이 방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거지. 탄핵을. 안 된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복권도 지금 사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특별 사면이. 응? 그거 심각해요. 그런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댓글을 다셔야지. 탄핵의 요건은 국회의원은 3분의 2석이다. 지금 108번 내 한국당 108석과 그 다음에 바미당은 제가 완전 전라도니까 넘어갔고 걔는 탄핵 찬성 안 해요. 손학규당, 박지원당, 정동영당은. 그런 유승민이 8석 해봐야 116석분이 안 돼. 그리고 자칭 보수 우파라는 무소속이 한 4명 돼요. 120명 가지고 무슨 탄핵을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합해야 돼요. 다 합해야 되고 이 권영애라는 사람이 뭐를 했냐. 그 진보 성향, 그러니까 좌파 민변이죠. 한미 FTA 반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 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 활동했고,
그 다음에 그 고위공직자 공수처 TF에서 활동을 한 친구예요. 공수처 만들려고. 그런데 딱 끌고 나오잖아요. 울산 사건은 명백한 대통령 사유다. 이 사건은 문정권의 현 정권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김기춘이보다 더 파렴치하다. 김기춘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 권영이라는 친구가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저는 그 이상 된다고 봐요. 그때는 그래도 정의라도 있었어. 우리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무신 먹고 막걸리 먹고 집신도 줬어. 집신 그 당시에는. 사진을 보면. 그리고 돈 먹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했어. 표박과 치키하고. 너무 후진국이니까 국민소득이 50불이니까 50불. 지금 현재 5만 불이니까 1년에 5만 불뿐이 못 벌었으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요. 세계 최빈국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 근데 지금 세계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이승만 시대와 맞먹는다. 지금 권영애라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 저는 이승만 시대를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그래 젊은 지성이 깨어 있으면은 4.19 혁명이 벌써 일어났어요, 이게. 벌써 들고 일어날 사건이야. 응? 이 사람 말을 좀 더 옮겨 드릴게요. 추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듣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고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력들이 586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 한번 노래 불러드릴까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그 유명한 김주야 시인이죠. 김주야 시인이 어떻게 됐죠? 노무현이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파로 전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탄압을 가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고 박근혜를 밀게 되죠. 김주야 시인이. 노래 하나 또 하나 불러드릴까요? 나 태어난 이 강산에 투사가 되어 어이 이런 병신 같은 586들이 있나? 또 불러드릴까요? 빨간 별, 노란 별, 그 노래는 기억도 안 나네. 또 늙은 군인의 노래도 부를까요? 상록수도 불러드릴까요? 또 우리만의 알던 언더운동권의 노래도 불러드릴까요? 우리만 간직했던 거? 이 586들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몇 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후배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유가 없어. 여기서 넘어가면 지들이 다 죽으니까. 그죠? 무조건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유가 없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고고티버가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진행하는 걸 한 놈, 두 놈 이렇게 알게 되나 봐요. 그럼 통화하면 나보고 배신자, 미쳤다. 대부분 그래요. 586 애들이. 당시 학교 다닌 애들이 나보고 날 알던 애들이 거의 뭐 거래도 안 하지만 요새 그런데 586이나 그 주사파를 빼고 80년대 70년대 말부터 학생운동권 민주화를 외치던 너희들은 망고의 역직이 된 거야 지금. 응? 인간의 본질을 갖다가 인간의 본질을 너희는 파괴해버렸어. 내가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상식과 양식을 파괴해버렸어. 인간성을 파괴해버렸어. 너희 586들이.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가가호위하고 호가호위하면서 이권을 챙기게 있고 너희만 잘 살려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너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너희는 앞으로 586 그 운동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전향을 못한 아직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흡입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천민주의를 갖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일반 서민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양식이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고 너희가 항상 했던 질곡의 사회
박정희 그 군사 독재,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질곡의 사회로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국민을 질곡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는 너희는 평생을 갖다가 죄를 지었다고 살 것이야. 죄의식 때문에 살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일제강점기에 매국노같이 호의호식하며 너희 이권만 챙기고 일반 국민을 죽이겠다는 걸 너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야. 못 깨달을 수도 있어. 586 너희들은. 586이라고 다 586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을 호가호위하면서 이권을 챙기고 잘 살려고 바등바등하고 그 백을 통해서 여기저기 취직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애들. 한 쾌다 챙기자 이런 애들. 너희는 일제시대의 매국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고 고고TV 여명이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알아듣고 있고, 내 아는 애들 많아요. 이 방송 들은 애들.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 지금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할 거야.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태극기 부대라고. 태극기 부대라고. 광화문은 내가 몇 번 나가봤죠. 분위기가 어떤가. 무슨 말을 하나. 아이고 참. 그래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이 권영애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또 하죠. 민주화 세력은 독재 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의 저항하는 듯한 이 괴물 같고 지랄 같은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제 모양이니 한국당을 말하는 거예요. 야당이 제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응?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타유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다. 그분이 저기 높은 데 있는 거 푸른데 그분은 가타부타 이런 방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 아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야. 왕정도 봉건적인 사회야. 봉건적인 사회에 조선시대도 못 가. 삼국시대 정도뿐이 안 돼. 아니면 선사시대 왕정이야. 부주국가적인 사회야. 이 나라가 현재 2020년 현재가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것이 아니다. 막아질 거 아니에요. 다 공개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아니 기자들은 뭐 시체인가? 기자들은 시체인가? 기자들 중에서 의용 언론이 지금 대부분이지만은 기자의 본성을 갖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파고들고 진실을 알리려는 양식이 있는 기자들이 아직도 많다. 희망을 가져라. 전두환 시대에 또 기자들이 말이야. 뭘 밝혀냈죠? 이한열 고문치사 사건 밝혀냈죠? 그거는 그딴 검사가 밝혀냈지만은 그죠? 막아도 안 돼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다 하고 누구나 외칠 수가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계의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우려했다. 이 친구가 이때까지 공수처 TF에도 했으면서 이 검경 수사권 그 정보경찰 3,000명 제가 계속 말하죠 지금. 정보경찰 3,000명이 있다. 국정원에서 두달로 받은 거, 그 다음에 검찰에서 갖고 온 거, 그리고 더 늘린다고 얘네들이, 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검경 수사권을 제대로 하라. 안 해요, 얘네들. 절대 안 해요, 자기들 했는 데서는. 장악해야 되니까. 경찰 국가로, 전체주의 국가로 장악해서 지들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안 해. 그죠? 4.15는 혁명이 돼야 된다. 4.15는. 멋있잖아. 4.19 혁명, 4.15 혁명, 멋있잖아. 그죠? 빨간 옷, 노란 옷, 따따따따따따 그만하시죠. 그죠? 이제 그 586 너희들은 노동자의 너희들이 키운 게 노동계로 침투하고 그죠? 학원계로 침투하고 너희 세상을 만들었다 생각하지만은 대한민국과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하고 586 운동권들은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을 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